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AI 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블루닷 강정수 AI 연구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전 세계 뉴스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과연 AI의 붐에 이게 진짜 이것의 본질은 뭔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AI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AI의 전체 경제적 AI로의 경제 전환은 저는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길에도 많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뿌리가 흔히 말해서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겠지만 잔가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러한 뿌리 깊은 나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엔비디아인 거고요. 네. 엔비디아마저 흔들리면 대단히 큰 케이오스가 혼란이 지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 바람을 막아주면서 어느 1차 태풍이 지나가게. 근데 앞으로 태풍은 저는 자주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산업 전환을 이뤄내다 보니 투자자들도 투자자들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지 아는지도 의심일 거고 또 이 가중에서 큰 판을 벌이다 보면 당연하게 뭐 거친 표현을 하면 사기꾼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전체로 침소봉대에 대해서 과대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되게 경랑 속에서 인류가 지금 새로운 경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와중에서 지금 계속해서 AI 거품론 주장들이 한번 1차적으로 거세게 일었는데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아니다. 이제 이거는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다는 역할을 앵커, 닷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년이인자인 AMD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MD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고속도로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안 고속도로 계속 중부고속도로 계속 짓고 있는 거고 여기 아직 자동차들은 많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AI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짓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는 고속도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승용차나 트럭이나 버스들이 물류를 나르고 사람을 나르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를 놓고 있는 건데 이 인프라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26만 장 GPU 얻었다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사우디가 발표한 것이 60만 장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60만 장을 집어넣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엔비디아가 60만 장 팔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요. 우리 정부하고 우리 나라 경제하고 26만 국도를 깐다 그러면 거기는 아주 어마어마한 고속도로를 깐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60만 장이 한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한 데이터 센터에 60만 장. 네, 그것이 사우디가 이번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엔비디아가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럼 60만 장 팔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가 채 못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랑 우리 한국에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오픈 AI하고 아마존이 계약한 것이 9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계약되고 있는 거고 오픈 AI도 1조 달러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한국엔 보도가 안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포르투갈에 짓는 데이터 센터가 150억 달러고요. 100억 달러. 아마존이 스페인에 짓는 돈이 150억 유로고요. 그 다음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 짓는 것도 100억이고요. 100억 유로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독일에 짓는 것이 55억이고 엔비디아가 독일에 짓는 것이 10억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유럽에도 그리고 오픈 AI는 또 노르웨이를 짓고요. 정말 물론 이거는 한국은 그나마 우리 것이고 그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이나 아마존이 유럽에다 짓는 거지만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AMD도 앞으로 수요는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엔비디아 혼자서 독식하다가 AMD도 좀 나눠 갖는 거죠. 근데 나눠 가져도 너무나도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AMD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하고 AMD가 성장하면 거기에다가 HBM을 판매하는 SK 하이닉스는 시장은 계속 열려 있는 거고 거기다가 만약에 삼성도 저는 납품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삼성이 이제 흔히 말하는 품질 테스트를 못 통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 여기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이크론이 심지어 2등을 해도 3등하는 삼성전자도 먹을 땅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제는 우상향을 그리게 될 건데요. 우상향도
흔히 말하는 1차 함수로 우상향은 그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변동은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큰 코사인 사인의 어떤 큰 사이클이 아니라 작은 경란을 일으키면서 우상향으로 갈 건데 워낙 지금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잘 되는 거지 하면서 투자에 대한 주가는 계속 오르지만 공포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언제 이게 터질까? 뭐 이런 그렇죠. 우려가 있죠. 뭔가 버는 거는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톡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불안함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러면서 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원래 주식시장의 또 많은 부분은 심리에 좌우되잖아요. 네. 심리가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 불어도 크게 경랑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큰 슈퍼사이클을 그리더라도 이 경랑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는 계속 칠 거고 태풍은 계속 불 거고 저희가 장마철에 태풍을 태풍철에 견뎌내는 것처럼 여기에서 피해가 없다? 피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 계속 지나가는 것처럼 자연이 지나가고 계속 나라가 발전하는 것처럼 이 경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AI 시대는 초입 단계이고 네. 이제 앞으로 꼭 진화를 해 나갈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나 AMD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또 우리가 팔게 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게 될 텐데 진폭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AI 경제가 끝나면 그러니까 진짜 오면 아직 경제가 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AI 경제가 진짜 온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오늘 젠슨 왕이 발표한 그 3대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뭘까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AI 경제가 오면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경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집에다 놔두고 출근하시거나 집을 나오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죠. 가지고 오죠. 누구 네. 부탁을 해서 가지고 나오건 여러분 스마트폰 오늘 없이 하루 한번 견뎌볼까? 이건 잘 안 되거든요. 예. 스마트폰에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업무를 못 보시는 거고 사람들하고 연락을 못 하시는 거고 미디어 소비도 문제가 있고 은행 처리도 문제가 있고 커머스 물건을 사는데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스마트폰 흔히 말하는 모바일 경제죠. 네. AI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AI 경제가 나오면 업무를 못 하고 그러니까 AI가 없으면 AI가 없으면 못 산다. 그렇죠. 집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AI가 없으면 물건 거래 커머스를 못 하고요. AI가 없으면 투자 못 하시고요. 여러분 AI 없으면 연락 못 하시고 AI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생활에 매우. 이것이 AI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이 셔키라는 뉴욕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술혁명이나 경제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때문에 변화하는 습관의 변화가 습관의 변화. 생활 양식이 변해서 다시 흔히 말하는 백도어가 안 될 때. 과거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문제 있고 고쳐야지. 우리 자동차 없는 CO2 많이 발생하니까 그냥 걸어서 다니자. 걷는 것이 건강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걸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I 혁명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AI 없으면 사회가 경제가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구성되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AI 없어도 지금 살만한데? 라고 하면 아직 AI 경제가 안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AI 초입이라는 거예요. 마치 AI 경제가 온다는 것은 우리 과거 스마트폰 없으면 집에 가서 휴대폰을 가져오듯이 AI 경제가 왔다는 것은 AI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온다. 그것이 아직 바로 안 AI 왔다. 경제고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젠슨왕이 뭐라고 정의하든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뭐 세계로 얘기하면서 피지컬 A부터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스마트폰 똑같이 나 AI 없으면 못 살겠어. 불편해. 너무 불편해서 다시 집에 가고 싶어. 이때 AI 경제는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이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가 세계적인 전쟁인데 이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점유율이 95%에서 0%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과연 이 중국은 AI 칩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2년 정도 미국에 뒤쳐져 있습니다. 2년. 네. 2년 정도가 지금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중국하고 미국의 격차라는 거죠. 근데 2년까지 좁혔다는 것이 거의 기적하고 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 필요가 뭐 무엇을 만든다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소부장이 있으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젠슨왕이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자꾸 수출 안 하면 중국이 독립한다. 독립의 속도를 그래 언젠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가속화시킨다.
속도를 더 많은 R&D를 넣고 그렇죠. 더 많은 과학자를 투입하고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칩이 중국에 수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분기 어제 오늘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을 희망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논쟁이 많거든요. 과연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즉 중국에게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완전히 등을 돌렸었는데요. 이것이 중국에게 이로웠냐 아니면은 정말 미국에게 이로웠던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이로울 수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불리해진 거 아니냐라는 논쟁들이 미국 학자들과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전체 2023년 전체 엔비디아 매출 중에서 17%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예.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그리고 2023년 작년은 13점 몇 프로에서 약 14%가 나왔습니다. 올해 0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이 제로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매출 없이도 세계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국까지 더하면 자기네는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중국을 얘기하는데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과거 엔비디아에 95% 의존하다가 지금 뭐 안 주니까. 그럼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쓰길래 이게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부분에서 여러분 올해 전 세계가 중국 빼고 생산하는 태양광 에너지의 정확하게 2배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풍부하게 해주고 에너지 왜냐하면 여러분 전기값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산업 경쟁력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철강 산업에서 전기값에 보조금을 주면서 철강 산업을 키웠던 것처럼 지금은 AI 산업은 어떻게 전기를 보조해 주느냐.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니까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얼마나 전기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느냐 중요한데 이거 중국은 이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없는 게 뭐냐면 노광 장비. 노광 장비가 없는데 이 노광 장비라는 걸 보통 ASMR 네덜란드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즉 기계를 만드는 기계죠. 장비. 그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장비 그것도 나노, 3나노 이러한 아주 첨단 나노 산업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2년이 뒤쳐져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아니 영원히 2년일 거다. 왜냐하면 미국은 더욱더 빨리 앞서가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쫓아오기 때문에 노광 장비가 없어서 근데 중국이 그래서 노광 장비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노광 장비가 쉽지 않아서 사실 미국도 없고 한국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세계에서 네덜란드에 네덜란드만 있는 ASMR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쫓아오지 못할 거고 결국은 발목은 ASMR에 잡히고 말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중국은 뚫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필요가 하니까 저렇게 만들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다 하고 있는 게 중국의 특성입니다. 그럼 저 중국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에서 반도체 굴기에서 전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한국은 전기 부분에서는 충분한가요? 한국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도 항상 여름 되면은 아껴 쓰자 뭐 이런 얘기인 거 정치인들 많이 하시고 아껴 쓰는 게 미덕이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AI는 학습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전기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전력이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전력이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블랙아웃에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있어서 한국은 블랙아웃을 매년 경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한여름철에는 항상 경고하죠. 그렇죠. 그럼 여름철에 AI를 쉴 거냐라는 거예요. 쉴 수가 없거든요. AI는 멈추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풍부화를 해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터 테일이 얘기한 거 보면 결국 전기의 질과 전기의 가격, 네. 풍부한 전기를 낸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뤘다.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많이 이 부분에 전략적 투자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고 한국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이념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에너지는 천연 자원이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올라왔지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제가 뭐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이에요. 처음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인류가 기술로서 바라봤습니다. 태양광 지금 계속하는 이 판들이 되게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기술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기술이 혁신할수록 기술의 가격은 낮아집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현재 초기 비용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급속하게 이제 떨어지고 보조금 있잖아요. 없이도 거의 뭐 네,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초기에는 좀 어려워요. 보조금도 줘야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면 기술은 혁신의 가치를 그러니까 리턴 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언젠간 에너지 가격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 쓰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걱정하지 않는 것. 부자만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창립했던 총리가 싱가포르의 현재는 에어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에어컨이 없는 그 지역에서요 어떻게 사람들이 일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전기를 마련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전기를 아껴 쓰는 게 저는 미덕이 아니라 전기 쓰는 게 걱정 없는 사회. 그것이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회가 저는 부국이 될 수 있고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IEA가 올 4월 달에 낸 보고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국제기구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생산했던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에는 AI의 전기 수요를 댈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정책적인 프레임워크의 전면적인 개편,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엄청난 혁신, 그리고 송배전 시스템의 그리디안의 혁신, 이 3박자가 맞지 않으면 인류가 지금 필요로 하는 AI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 AI의 대전환을 한국도 이뤄야 되겠네요. 네. AI 버블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 보는데 그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 AI 버블을 얘기하는데 그 주요 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젠슨왕이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마이클 버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영향이냐면 오늘 3분기 발표할 때 여기에 엔비디아가 아예 반박을 했어요. 마이클 버리라는 이름은 걸지 않았지만 마이클 버리가 또 오늘 오후에 재반박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AI로의 진화는 맞다. 마이클 버리도. 근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투자와 조금 눈속임들이 있고 뭔가 실적에 대한 조작들이 있는 거고 보통 투자자들이 보통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 타임 투 캐시입니다. 언제쯤 현금화할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 1억 쓰고 100억 썼으면 언젠가는 뭐 200억 되고 이것이 2배 되고 3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몇 배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 거니까요. 네. 10년 뒤에 돌아오는 이런 건 필요 없다. 우리가 공공기관이냐. 우리 투자자 거긴 또 마이클 버린 투자자니까. 아니 그래서 구글 그렇게 돈 많이 쓰면 아마존 돈 많이 쓰면 내년에 얼마 벌 건데. 그런데 이 버는 것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무제표상으로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매출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잖아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출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이 안 올라가면 비용을 낮춰버리면 영업이익은 커지잖아요. 근데 비용을 낮추는 법이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을 1년에 할 거를 3년으로 쪼개고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1년에 하면은 그 해의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3년으로 가면 3년으로 쪼개지고 6년으로 가면 6년으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1억을 준 거를 6년으로 쪼개면 그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서 3년으로 기록해 놨다가 5년에서 또 5년 바꾼 기업도 있고 6년 바꾼 기업도 있고 늘린 거예요. 그랬더니 봐라. 영업이익률 좋게 하려고 지금 이거 트릭 쓰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엔비디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이 이제 블랙에리 판매고 작년까지만 해도 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후퍼 H100이 팔렸죠. 네. 그리고 2년 전에는 A100이라는 게 팔렸습니다. 중국이 쫓아오는 기술이 지금 A100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이 A100도 아직도 쓰고 있다. 즉 6년째 쓰고 있어서 이 GPU를 6년째로 감가상각을 늘리는 건 문제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반박을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개빈한 회계법상으로 GPU는 지금 최대 6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베리가 이거는 꼬투리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하고 피터 틸은 그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어요. 네. 왜 팔았을까요? 아니, 저는 투자자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돈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즉 2년 3년 또는 우리 식으로 존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또 고지를 하고 즉 바로바로 오늘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오늘 팔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큰 대주주들은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해놔서 미리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아, 나 얼마 앞에 고지를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1개월 앞에서는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앞에. 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팔 게 아니라 나 다음 달에 팔아야 된다고 오늘에서 고지하면 다음 달이나 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팔면 시장 자체가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한두 달 전부터 다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 거고 거기에서 자금을 빼서 이걸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쓰겠다 그랬잖아요. AI 경제에 대한 거품이 있다면 오픈 AI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뱅크는 이걸 오픈 AI 투자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피터 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팔란티어를 창업했던 사람이잖아요. 팔란티어가 AI 기업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팔란티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2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3,000주가 넘는 주를 팔았고요. 저기 피터 틸은 50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3,200만 주하고 54만 주. 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하기보다는 언론들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지금 그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고 한편으로 우려하는 거는 막 돈 투자되는 규모가 막 경단이 막 그 서로 상호 사주고 또 투자를 하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서 언제 이게 수익이 날 것인가라는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5월 10월 초에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취재를 해서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5개년 비즈니스 플랜, 5개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거길 보면 이제 오픈 AI는 어떻게 돈을 벌려는 게 나오잖아요. 오픈 AI는 크게 B2B하고 B2C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B2B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매달 $22 내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2배로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2G, 정부에다도 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이 했던 것처럼 아마존이 이커머스 기업이잖아요. 이커머스인데 크리스마스 때 예를 들면은 100대 서버를 쓰다가 보통 때는 30대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70대가 놀잖아요. 놀면 뭐하니 해가지고 이 70대를 그 기간에 임대를 해준 거거든요. 그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태동이고 이것이 애저 서비스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 시작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픈 AI가 우리가 앞으로 1조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할 건데 거기서 노하우가 생기면 그 노하우를 한국 기업에도 팔고 한국 정부에도 팔고 예를 들자면 다른 기업에도 팔겠다. 이런 것도 나왔지만 B2C가 계획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보다 광고 플랫폼 만들겠다. 그리고 이커머스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뭐 소라라든지 또 SNS라든지 또 링크드인 리멤버 같은 서비스도 하겠다. 여러 가지의 B2C 서비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커머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한국으로 치면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랑 경쟁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 아이브라고 해서 애플에서 여러분 아시는 애플 워치 처음에 디자인했고 그다음에 아이폰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애플의 디자인 최고 책임자였죠. 이분이 지금 애플을 나와 있는 상태고 이분이 지금 오픈 AI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5년 안에 새로운 소비자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 그건 아마 선글라스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애플 워치처럼 워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AI를 구동시키는 이런 방식들 요즘 뭐 특정 제가 기업을 선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에어팟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귀에 꽂고 있으면 한국어 서비스가 최근에 되기 시작했죠. 저쪽에서 영어를 하면은 제가 제 에어팟이 듣고서 영어를 듣고서 알아서 한국어로 번역을 통역을 해주죠. 맞아요.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이제 더욱더 가속화되고 보편화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 AI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다양한 기계들도 곧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고 오픈 AI는 이걸로도 돈을 벌겠다 그래서 B2C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8억 명의 무료 이용자 이걸 이제 어떻게 유료로 바꾸느냐. 네. 그다음에 결국 이커머스를 하느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관련된 소식을 접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전략을 클로바X의 고객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클로바X의 고객을 늘리면 지금 오픈 AI도 그렇고 8억 명이 무료로 쓰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돈은 당장 못 벌면서. 예. 어차피 경쟁에도 이번에 어제 또 제미나이 3.0 발표하고 이걸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쓰고 있냐면 AI를 발전시켜서 네이버를 수성하는 쪽으로. 네이버 검색과 네이버 쇼핑 특히 이 부분이 AI 서비스로 자신들의 고도화 발전된 클로바엑스를 붙여서 네이버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에게는 네이버 스토어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이버 스토어를 AI로 검색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AI 서비스를 많이 붙여서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나 쓰는 것만큼 챗GPT나 제미나이 쓰는 것만큼 똑같은 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줘서 소비자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지금 AI 기술을 기존의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진화를 계속 AI 모델을 시키고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고객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네이버의 수성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AI 기업 채권이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이 천문학적인 아까 말했던 경이 나오는 이런 돈을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과거 닷컴 때는 99%를 다 투자를 해주거나 은행 대출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당연하게 이 빅테크들도 50%는 자기 자본이에요. 50%는 자기 자본이다. 50%는 자기인데 50%는 여기도 대출이나 투자입니다. 근데 이 50% 이제 자기 자본 쓰는 것도 투자자는 비판한 거죠. 그걸 갖고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될 텐데. 근데 성장을 위해서 50%는 다 쓰고 있는데요. 네. 이걸로도 모자라니까 50%를 대출하다 보니까 이 중에 또 반은 사모펀드로부터 들어와요. 사모펀드에서 근데 이 사모펀드에는 나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돈 들어간 준 중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이 많거든요. 사모펀드가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면 개인 채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파생 상품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GPU를 담보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하나 있는 게 메타가 여러분 혼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6기가와트짜리가 있어요. 하이페리온이라고 여의도 7배만한 곳입니다. 이거를 메타 소유로 짓는 게 아니라 SPC 뭐 특수 목적용 법인을 만들어요. 이 법인에 어떤 한 기업이 돈을 다 댑니다. 투자회사 은행이. 네. 이 회사가 소유자예요. 그리고 메타랑은 임대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조건 근데 보통 데이터 센터보다 더 비싼 돈으로. 그 이걸로만 분할만 받아도 그들은 원가를 뽑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돈으로 비싸게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메타 입장에서는요. 부채가 하나도 아니에요. 6기가와트면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26만 장 받아서 다 해도요. 600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1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6기가와트면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6개니까. 그거를 대출 하나도 없고 부채 하나도 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이런 걸 마이클 버리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기법이 있다 보니 거품이 떠지면 여기 있는 돈은 투자자들이 누군가 중산층들이 냈을 텐데 그 은행이든 그들은 다 쉽게 얘기해서 다 종이 쪼개게 된 거잖아요. 투자 증서가. 자, 그러면 AI의 버블이라면 어떤 조건에서 이게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거잖아요.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동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잘 경제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경제가 침체한데 서부에서 미국 서부에서 땅 파면 금 나온다더라. 그래서 다 마차 타고 다 지금 서부로 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삽하고 괭이 주면서 이걸로 파세요. 비싸게 가격도 막 올리고 삽 괭이가 부족해요. 막 이러면서 AMD도 옆에서 팔고. 근데 결국은 금강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100명이 파도 두 군데만 터져도 되거든요. 금강이 나오면 이거는 버블이 아니죠. 근데 100명이 팠는데 100명 다 아무것도 안 나와 땅에서. 쏘갔다. 콜로라도로 갔는데 이제 네. 엔비디아하고 AMD에서 나오고. 네. 그래서 다 그 갱이 사가지고 청바지 사가지고 비싼 숙박료 내면서 팠는데 한 군데라도 여러분 터지면 거품 안 터집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매출이나 부가가치를 내는 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여러분들 AI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AGI 논쟁도 중요해요. 그건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뭐 이것이 일자리 엄청난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술은 단계별로 시장을 만듭니다. 만약에 전체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했던 것은 벤츠가 자동차를 먼저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먼저 만들었던 건 헨리 포드예요. 모델 T로 대량 생산하면서. 그렇죠. 그럼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지금 모닝보다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모닝이 헨리 포드의 모델 T보다 100배 더 좋아요. 100배 후진차로 뉴욕과 보스턴을 마차를 몰아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마치 지금 AI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초기와 비슷하다. 네. 그럼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어디다 쓰는 건지 이랬잖아요. 네. 그때와 비교한다면은 쉽게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연결되면 세상이 변할 건 알았는데 검색 서비스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야후하면서 클릭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나오면서 키워드만 쳤더니 뭐 다 해결해 주네. 그때 느꼈던 희열감은 크거든요. 예. 이렇게 편해지는 AI는 그런 기술이죠. AI는 AI가 했더니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어떻게 클릭해야 될지 막 2시간씩 헤매지 않고 내가 모르는 단어만 였더니 나왔던 거잖아요. 예. AI가 좋은 건 저는 뭐냐면 감춰져 있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AI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요. 감춰져 있는 걸 보이게 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문서를 시작할 때 AI에게 물어보니까 첫 문장은 이렇게 쓰세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둘째 문장, 세 문장 써요. 또 여섯째 문장 쓰다가 또 막혔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거기까지 분석해. 그 문장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 있으면요, 글 금방 씁니다.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걸 AI를 믿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AI는 제가 막힐 때마다 이걸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준다는 것.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제가 막혔던 부분, 드러나지 못했던 저의 생각을 바로바로 매치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100% 자동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힌 부분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1시간 소비할 거를 1분도 소비 안 하게 하는 것. 내가 시작을 해서 어떻게 글을 처음부터 시작할지 뭐해서 모니터 보면서 1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을 때 바로 시작하게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나중에 언젠가 AGI 나오면 더 잘하겠죠. 지금은 이것이 AI가 주는 효용이고 가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AI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써보면은 어떻게든지 AI를 자꾸 써보다 보면은 어디서 막힐 때마다 도와주는지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효용성은 지금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멈춰 있고 막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AI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버블 논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AI를 향해 질주하게 될 것이다. 저는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인터넷 버블도 터졌어요. 닷컴 버블. 그런데도 인터넷 경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축이잖아요. 버블 터질 수 있습니다. 버블일 수도 있고요.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버블이 터진 데들 이건 갈 거예요. 이것까지도 현명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마다 조정이 계속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가장 그럼 흔들리지 않는 데는 어디예요? 저는 우선 현재로서는 당분간 2, 3년간은 반도체 기업일 거라고 저는 보고 반도체.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뭘까요? 그다음에 이걸 응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것도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요. 팔란티어도 사실은 뭐 국방 업체이기 때문에 비판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 실제로 썼더니 효용 가치가 있다. 처음에는 반도체 이게 소위 고속도로를 까는 기본 반도체. 네. 그다음에 두 이제 서비스하는 번째는 업체들이죠. 서비스하는 거.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현재로서는 상장된 기업에서는 구글이 존재하는 거죠.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커머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AI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네.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수익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글이 4월 달에 제약회사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엔 잘 보도가 안 됐지만 왜냐하면 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그 알파폴드를 AI가 받았죠. 네. 근데 그걸 하는 회사를 직접 만들었어요. 올해 제약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AI를 당장 시장 만들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기술 갖고 무엇으로 돈 벌려고 하는지를 자꾸 추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구글 또한 저는 안정적인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장 지금 앞서 있는,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내년에 상장하겠죠. 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돈 벌 수 있는 기업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식의 기업들은 2차 바톤 터치를 할 거라고 봐요. 그때 되면은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훨씬 더 세상의 집중은 예를 들면은 반도체가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뭐 KT, SKT, U+ 같아, LG 플러스 같아 인프라잖아요. 이들 기업도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좋아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유튜브 볼 수 있고, 그래서 끝내주는 경제 볼 수 있고, 뭐 카카오톡도 하고, 쿠팡도 하고, 저기 당근마켓도 하고, 이런 앱이 또 좋아서 스마트폰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앱이 아직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다. AI를 이용한 서비스 즉 앱과 네. 같은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네. 이런 앱들이 쏟아질 때, 야, 스마트폰 잘 샀다. 잘 샀다. 본전 내가 뽑는다. 통신사가 과거에 여러분 피처폰 할 때보다 돈 더 많이 내시잖아요. 데이터 요금제에서. 이거 나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돼야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단계 앞으로 2, 3년간은 반도체, 그다음에는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 그다음엔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은 좀 지켜봐요. 그 다음 휴머노이드가 되지 않을까요? 휴머노이드가 될 것으로 네. 본다. 그러면 제가 이게 논문이나 근자에 검색을 많이 해보면 온 디바이스 결국은 이 디바이스 안에서 결국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러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세계 대전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온디바이스 칩은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자기네들이 삼성하고 TSMC 공식으로 얘기했죠. 너무 고마운 기업이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5천만 개 필요해서 TSMC하고 삼성하고 협업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1억 개 필요하게 됐다. 그들이 공급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떡하냐? 멈출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하면 인텔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다라면 독자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고 테슬라가 이번에 선언을 했죠. 그만큼 여러분 앞으로 반도체는 무진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죠. 즉 그러니까 AI가 들어간 기능을 갖고 있는 이 기능 단말기 기계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뭐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안경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로봇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러니까 즉 AI가 작동해야 될 기계라는 것이 지금이 1억 개라면 그것이 10억 개, 100억 개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연결하는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 그래서 6G는 AI 6G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들어갈 반도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지금의 시장이 보다 6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주인공들이 즉 한국으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뭐 미국으로 치면은 엔비디아나 AMD나 뭐 중국의 TSMC나 이런 사람들도 시장이 커지겠지만 새로운 주체가 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또 새로운 주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주체는 끊임없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는 거니까.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면은 지금 거의 메시지의 절반 이상이 AI예요. 네. 그 결국 AI로 완전히 국가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AI를 한번 우리가 밀고 가서 국가의 운명을 바꾸려면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한번 생각하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면이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야 된다.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에도 집중해야 되고 과학 강국으로서 AI 모델을 한국이 뭐 주권 뭐 소버린 AI로서 갖춰가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AI 고속도로처럼 인프라스트럭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칩이 작동하는 데이터 센터라는 전기 그리고 이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블랙아웃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전기여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새로운 전력망, 새로운 ESS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엄청난 밸류체인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봇 산단을 만드는 예를 들면 삼각지로 치면 거의 정점에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또 생태계가 존재할 거라고 보지만 한국이 지금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소비자 시장에서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나 AI 없으면 못 살아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트업들 나와야 됩니다. 이런 스타트업이 과거에 스마트폰 시절에 PC 시절에 뭐였냐면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예. 한국의 AI 시대의 네이버 카카오는 누구인가? 여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지금 AI 스타트업들 많이 생기고 있어요, 벌써. 예.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이 기술과 인프라와 휴머노이드 쪽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예. 한 축인 삼각편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반드시 AI 시대의 네이버, AI 시대의 카카오, AI 시대의 쿠팡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소비자들이 그래 AI는 좋은 것이야. AI는 나에게 도움이 돼. AI는 공포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AI가 좋아져서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나올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교육과 여기에서 법률 서비스 AI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이 좋아짐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아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이 전 들 거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반도체에서 얼마나 확실한 우리가 격차를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와 전기와 전력망과 그리드와 ESS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에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결국은 AI 시대, IT의 시대를 끌고 왔던 게 네이버 카카오였다면은 AI 시대의 넥스트 네이버, 네. 넥스트 카카오, 넥스트 쿠팡이 AI 시대를 끌고 나가는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서비스를 보고 국민들은 쓰고서 아 이게 AI가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구나.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나오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우선 마인드셋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기술에 집중된 분위기라는 거예요. AI가 일자리를 다 망칠 거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AI에 대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동적으로 낙관해서 행동해서 우리가 AI를 쓰면 무엇이 바뀔지. 이번에 저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고려대에서 논쟁했던 AI로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다고 비판하는 것. 저는 학생들 문제 저는 전혀 없고요. 교수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로 교육했으면 그 이번에 연세대학교 문제됐던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자연어와 챗GPT였어요. 그럼 자연어와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잖아요. 그런데 AI를 쓰면 시험을 보면 안 된다? 아니, 넌센스라는 거예요. 교육이 AI면요. 평가하는 도구도 AI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교육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요. 한국 사회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즉
기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시민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부터 정부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떻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역에서도 AI로 교육하면서 그들이 AI의 유익을 어떻게 골고루 궁극에 가서 우리가 AI 독립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독립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독립전쟁이 아니잖아요. 매년, 매달, 매월, 매일 AI 정말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왜 나에게도 유익이 돌아왔어. 국민과 네. 국민이 유익을 느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집중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교육, 의료, 문화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AI가 함께하고 거기에 진화된 걸 만드는 서비스가 만들 때 비즈니스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기업도 나오는 거죠. 기업도 나오고 결국 국민도 편해진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강정수 박사님 오늘도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세계적인 그 AI를 향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동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1조 달러 투자의 화면을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부펀드, 중동의 국부펀드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빈살만 그 왕세자가 1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걸 보면서 저걸 우리가 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중동을 방문 중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 한국의 희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9시에는 우리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저는 정말 세월호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되면서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밤 9시라서 과연 구조가 가능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전원 구조돼서 정말 큰 안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에 나서주신 공직자 여러분, 많은 국민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힘을 모으면 새로운 나라로 또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멋진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